네, 안녕하세요. 정규제TV 시청자 여러분. 예, 연세대학교의 김정호 교수입니다. 자유주의 시리즈,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천민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면, 자유가 허용이 되면은 시장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시장은 천민자본주의로 이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천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싶다는 거죠. 첫째는 지저분한 그런 산업들, 지저분한 행위들, 뭐 예를 들면 매춘이라든가 또는 음주라든가 뭐 온갖 뭐 우리가 그냥 들으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것들, 룸사롱이라든가 뭐 하는 그런 산업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천민자본주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남을 속여 먹고 이렇게 막 남을 이용해 먹고 하는 그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가 나타난다는 차원에서의 천민자본주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좀 지저분한 취향들, 바람직하지 못한 천한 취향들, 그것에 기반한 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 뭐, 매춘이다, 술 먹고 노는 산업이다,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안 좋죠. 뭐, 매음굴이 홍등가가 생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보기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인간의 취향이 지저분한 거냐? 라고 하는 그 측면 하나하고 그 지저분한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 취향은 말이죠. 인간이 뭐 어떤 성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든가 그것을 어떻게든 충족시키려고 한다든가 하는 이 취향은 사실은 시장이 만들어냈다기보다 이게 원래 인간이 그런 겁니다. 인간,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수컷들, 이것은 인간뿐만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이 수컷들은 상당히 성적인 욕구가 강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주의에 따라서 시장이라고 하는 게 발전을 하게 되면, 거래라고 하는 게 허용이 되면 그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과연 그 취향이 문제냐, 인간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 욕구, 그 취향이 문제냐, 아니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유주의에 의해서 자유주의가 허용이 되면은 생겨나는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게 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장은요, 사실은 취향이 어떤 것인지를 가리질 않습니다. 인간이 고상한 취향을 가지고 있던, 천한 취향을 갖고 있던, 아무튼 그걸 가리지 않고 시장은 그것을 충족시켜 주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한 시장은 그것을 공급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인간의 취향 자체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생겼다 라고 하는 것이고, 시장은 그걸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취향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말이죠,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만 하더라도, 제가 1988년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돌아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취향이 정말 저렴했어요. 정말 싸구려 취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술 먹는 게 그 유일한 일이었고요.
또 친척들끼리도 모이면 그저 고스톱 치고 무슨 술 먹고 하는 게 거의 유일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미국 사람들을 지켜보면 제가 그 당시에 경험했던 미국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도 이미 사람들이 굉장히 운동을 많이 했고요. 예. 여가 시간이 나면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요트 타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고 테니스, 골프 치는 사람들은 온갖 방법으로 아주 고상한 여가 활동들을 하더군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죠. 네. 그저 여가라고 하는 것은 그저 술 마시고 고스톱 치고 그게 또 여자들은 그저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하는 게 거의 전부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한 20년 지났죠. 그런데 그 이후로 말이죠. 한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2000년대 들어서고 그러면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그 여가 보내는 취향이, 여가를 즐기는 취향이 정말 다양해지고 고상해지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한강을 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언제부턴가 마라톤 대회 하면서 그 수도 없이 많은 마라톤 대회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고상해진 거예요. 여가를 즐기는 방법도 무슨 골프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여러분들이 길게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고 자전거 타는 인구도 늘었고 온갖 종류의 동호회들이 잔뜩 생겨났죠. 이제는 웬만하면 남자들이 한 40대 좀 넘어서면 이제 색스폰 부는 건 그런 분들도 아주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게 됐더군요. 그리고 이제는 뮤지컬 공연이 또 얼마나 많고요.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에 보면 얼마나 또 공연들이 많습니까? 그만큼 그걸 돈 내고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한국 사람들의 취향이 그만큼 고급이 됐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생활이 풍족해지면서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아주 고상한 취미들, 예전 같으면 아주 부자들만 할 수 있었던 그런 고상한 취미들을 이제 중산층, 중하계층,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즐길 수 있게 됐다. 또는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취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유주의, 자본주의로 인해서 사람들의 소득이 늘면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세월을 두고 차츰차츰 취향이 고상해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고상한 산업들이 생겨나고 이런 과정을 거쳐오는 것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취미가 천하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자유주의가 처음 도입되었을 그 무렵에는 인간의 취미가 굉장히 천하다. 아마도 저는 말이죠. 북한의 자본주의가 들어오면 또 북한의 자유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분명히 그 북한 사회도 굉장히 지저분한 산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나 마나요. 모든 인류가 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면서 곳간이 넉넉해지면서 차츰차츰 고상한 취미들을 가지게 되고 개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고상한 그런 취미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난 한 50년간 거쳐왔던 그 과정이 바로 지금 그런 과정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굉장히 천한 취향들이 고상한 취향으로 바뀌면서 산업들도 천한 산업들에서 고상한 산업들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또 하나는요, 천민자본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 중에는 이 거짓말하고 남을 속여먹고 남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이런 측면들을 또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본주의가 매우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즉 자유주의가 처음 들어오게 되면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되는데, 이 시장은 생겨났는데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제대로 된 자유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과거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그런 사고방식, 태도를 가지고 시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추상적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예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요.
제가 이제 1956년생입니다만은, 그러니까 60년대, 뭐 70년대 초반까지도 사실은 그랬었는데, 그때 아버지를 따라서 제가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나가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은요, 정말 무시무시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좁아 터진 길에 가게들이 그냥 옆으로 쫙 이렇게 두 줄로 쭉 늘어서 있는데 그 중간을 사람들이 쭉 통과해서 가야 됐거든요.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가게들이 옆에 늘어서 있는 가게들의 전부 다 가게 주인이나 뭐 아무튼 이 삐끼 같은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삐끼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가게 주인이고 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 가게 앞에 나와가지고요. 조금 어수룩해 보이는 사람들은 다 낚아채가지고 들어가 버렸어요. 예. 저희 아버지도 아버지하고 같은 저도 아버지하고 갔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 삐끼한테 한번 이제 거의 뭐 납치되다시피 그렇게 들어가가지고선 거기서 이제 물건을 고르라는 거예요. 물건을 그 가게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는 거죠. 왜? 그냥 뭐 나가면 막 뒤에서 막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억지로 뭘 하나 사가지고 나오면 절대로 반품도 안 되고 사가지고 나오면 분명히 바가지 쓴 것이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사치들은 전부 사기꾼이었어요. 그 남대문이나 동대문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그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단골들한테는 안 그랬어요. 단골들한테는 안 그런데 낯선 사람들, 뜨내기 손님들한테는 다 그런 식으로 아주 바가지 씌우고 이제 막 그랬었다. 이게 초기 자본주의 사회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장마당에서는요, 장 보는 사람들이 다 자기 개인 저울을 들고 다닙니다. 저울과 자와 이런 것들을 따로 들고 다니는데요. 그래야, 그래야 안 당한다는 거죠. 네. 북한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인데, 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그렇게 속여먹는 사람들이 있나요? 물론 상인들 중에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속이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낫죠. 이제는 웬만한 재래시장에도 우리가 물건을 가져가면 반품을 해준단 말이죠. 예전보다 훨씬 덜 천민자본주의, 예전보다 훨씬 더 착한 자본주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면서 그 정보 소통 기능들이 이제 확충이 되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뭐 특히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쫙 그게 퍼지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 손님들 사이에서 그런 정보들이 누군가가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다라고 하는 정보가 이제 쉽게 유통되고 이제 이러는 그 인프라들이 갖추어지게 되니까 상인들도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점점 정직하게 되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상인일수록 더 장사가 잘 된단 말이죠. 네. 왜냐? 자꾸 단골들이 생기니까요. 네. 그래서 이 상인들 간의 경쟁이 손님을 단골을 확보하기 위한 상인들 간의 경쟁이 상인들을 더욱더 정직한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유주의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그냥 속여먹을 생각, 상인들이 속여먹을 생각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 과거의 잔재인 겁니다. 옛날 사람 친구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 사람들이 인심 좋다고 하지만은 말이죠. 그거는 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끼리였어요. 자기 친척들한테 또는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인심이 좋은 거죠. 아주 낯선 사람들 오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경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지역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뭐 지연, 학연, 혈연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죠. 자기들끼리는 정직하고, 자기들끼리는 친절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걸 벗어나게 되면 다 적이기 때문에 속여 먹어야 되고 속이는 게 당연하고 착취하는 게 당연하고 뭐 이런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도 그랬었고 근데 지금은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많이 변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업사회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정착이 되게 되면 사실은 내 식구나 또는 낯선 뜨내기 손님이나 별로 가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정직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원칙들이 자리 잡았고요. 예.
북한에는 이제야 시작이고 아마도 한 3, 40년은 걸리겠죠. 저기에 만약에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작동을 한다면. 중국도 아마 차츰차츰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처음 도입이 돼가지고 이제 시장이 생겨나게 되면 사람들 간에 거래가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 임하는 그 상인들, 거래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옛날의 태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즉, 나하고 아는 사람한테는 잘하지만 나 모르는 사람은 속여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이제 처음에는 아주 보편적이다가 그게 차츰차츰 상인들 간의 고객을, 단골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들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면서 더욱더 정직한 상인이 이제 경쟁에서의 선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상인들이 점점 더 정직해져 간다. 그러니까 처음에 천민자본주의 든 것이 차츰차츰 또한 고상하고 정직하고 착한 자본주의로 변화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는 천하다라고 하는 거 또는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천한 자본주의든 악한 자본주의든 간에 이게 처음에 자유가 허용이 돼서 시장이 생길 때는 그런 속성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지만 이게 자본주의가 차츰차츰 발전을 하다 보면 또 그 과정에서 경쟁이 작동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취미가 고상해지고 그래서 천한 게 고상한 걸로 바뀌게 되고 물론 뭐 100% 완전한 건 아닙니다만은 또 악한 자본주의가 또 어느 정도는 선한 자본주의, 고상한 자본주의로 변화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민 자본주의에 대해서 한국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